안녕, 나는 와이. 오늘 우린 티베트 불교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해 알아볼까 해. 일단 티베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볼게. 티베트는 칭찬고원의 서남부에 위치, 세계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도시이자 4,000m 이상의 지역이 전체 면적의 85.1%를 차지해. 이게 뜻하는 게 뭘까? 한국 평균 고도는 448m,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의 높이는 1950m. 티베트인들은 한라산보다 2배 높은 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산수가 매우 희박하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지. 기본적으로 그곳으로 여행을 가면 누구나 고산병에 걸리기 마련이야. 난 고등학교 때 그곳에 가본 적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낀 건 인생 처음이었지. 특히 5,000m 이상에 도달했을 때 보편적인 걸음걸이에도 쉴 새 없이 헐떡거리게 되더라고. 과거 티베트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티베트 문화의 핵심은 모두 티베트 불교라 할 수 있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었고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았지. 티베트는 항상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많아.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비밀 중 하나를 골라 이야기 나눠보자. 고승의 수수께끼, 홍화현상. 시간을 돌려 1952년으로 가보자. 당시 티베트 군부 사령관은 장국하라는 공상당원이었어. 그는 마을 주민과 매우 친했어. 그리고 소랑낭제라는 활불과 친구이기도 했어. 너희들 활불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뜻은 바로 살아있는 부처. 특정 지위를 가진 수행자를 의미해. 한날 소랑낭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내일 티베트를 떠난다는 편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장국화는 그 노스님이 다른 곳으로 불법을 전수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절에 가서 배웅을 해주려고 했어. 다음날 아침 일찍 장국화는 경비병을 데리고 절에 갔지. 그는 대청 안에 명상을 하고 있는 활부를 보았어.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과부자를 들고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지. 장국화는 매우 당황해했어. 소랑낭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 사원 전체가 아주 조용했어. 그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는 명상하던 소랑난제가 자리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 그렇게 한 번씩 3번 진행되었어. 그가 3번째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아주 크게 펑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소랑난제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사라져버렸어. 그러던 중 하늘에 붉은 구름 한 점이 나타나 서쪽으로 갔지. 이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 눈앞에서 벌어진 일로 장국화는 어안이 벙벙해졌어.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 활불이 말한 티베트를 떠난다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불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예언했던 거야. 그래서 그를 초청해 작별 인사를 했던 거지. 이건 티베트 불교의 홍화현상.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한 고승이 승천할 때 육신은 형형색색 빛으로 변해 마치 무지개처럼. 물론 모든 스님이 홍화현상 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야. 비례적으로 줄어들어 팔 길이만큼 작은 크기의 미라가 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 홍화현상은 3가지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 극소수의 내공이 지극히 높은 고승만이 이에 도달할 수 있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인체 완전 홍화. 고승이 입적한 후 몸에서 다채로운 빛이 발산돼 무지개처럼. 두 번째 단계, 승려가 세상을 떠난 후 몸을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 육체는 입적 후 며칠 동안 끊임없이 빛나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과 손톱, 온갖 투명하고 단단한 타리가 남아. 많은 친구들이 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세 번째 단계, 스님이 돌아가신 후 몸 길이가 30에서 40cm로 줄어들어. 어떠한 방부 조치도 필요 없이 시체는 부패하지 않아. 수축된 몸은 매우 단단한데 금속으로 두드리면 띵띵 소리도 들려. 마치 무적의 무쇠 몸인 것처럼 말이야. 방금 최고 수준의 홍화 사례를 소개했으니 이제 인도 티베트 국경에서 발굴된 유골을 보여줘 볼게. 키가 40m 미만으로 줄어든 고승, 태인진 상가의 시신이야. 1975년 인도와 티베트 국경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지역이 있었어. 스피티. 그곳은 과거 티베트에 속했던 곳이야.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지. 한때 지진이 발생한 후 인도 국경 순찰대원 2명이 대난으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러 갔어. 잔해 더미 속에서 그들은 시체 한 구를 파냈는데 평범한 시체가 아니었지. 키는 약 30cm 정도였고 입술이 벌어져 치아와 속눈썹, 머리카락,
축축된 안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 공기가 차단되진 않았지만 시신에는 어떠한 부패도 없었어. 그는 머리를 무릎에 밀착한 채 명상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 사람들은 또한 그의 부근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이미 썩어가고 있었지. 그 정보는 읽을 수 없었고 영원히 비밀이 되었어. 현지인들은 이 시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겨. 그래서 그를 모시며 마치 신에게 순례하듯 매일같이 찾아온대. 2003년 펜실베이학교 대학의 고고학자 교수인 빅터 메이어, 버브 인류학자 마그렛 콕스, 그리고 방사선 전문의 브루노 토넬로가 과학연구팀을 결성했어. 해발 3280m의 이 작은 마을을 찾아가 사람의 실제 몸이 불상이 된 이 육신불 비밀을 알아내려 노력했지.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지역 사찰의 주지를 만나러 갔어. 그가 이 육신불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알고 싶었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도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 주지가 말하길 티베트 불교 문화에서 구루의 시신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존된대. 종교적 유물처럼 말이야. 그들은 구루의 육체가 매우 신성하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보존하는 것이 티베트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고인의 장기를 제거하고 복강을 소금이나 송진으로 채우는데 때로는 녹인 버터가 담긴 통에 몸 전체를 넣기도 해. 최고 지위의 라마는 몸의 근박을 익히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연구하고자 했던 건조 시체의 보존 방법은 기본의 방법과는 달랐던 것이 분명했어. 그렇게 다음으로 연구팀은 육신불에 계신 곳으로 향했어. 신체를 스캔하고 검사한 결과 과학연구팀은 화학물질이나 방부 처리를 사용한 그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어. 즉, 시신이 인위적으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연 상태였지만 어떠한 부패도 없었어. 마른 시체의 몸은 촌 조각으로 쌓여 있었지만 이 촌 조각들은 벌레가 부분적으로 먹어치운 상태였어. 과학연구팀은 총 조각의 한 귀퉁이와 작은 머리카락을 샘플로 자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 연구진들은 그것을 탄소 14연대 측정을 위해 미국 실험실로 가져갔지. 검사 결과 이 육신불의 사망 시기는 대략 1475년으로 이미 500여 년의 역사가 있었어.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였지. 전문가의 추측에 따르면 이 육신불은 고승 태인진의 시신으로 추정된대. 전문가들은 엑스레이를 통해 그의 몸이 매우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며 사망 당시 나이는 40에서 45세였다고 결론지었어. 머리카락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은 질소 함량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건 그가 죽기 전에 3, 4개월은 금식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 장기간의 금식은 사람의 장기와 그 근육을 위축시키고 또 장내 박테리아를 동시에 죽여. 이게 바로 육신물이 방부제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이유일지도 몰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면역체계가 작동을 멈추고 장내 세균이 대소장을 소화하기 시작해. 그리고 간과 비장으로 퍼지고 마지막으로 심장과 뇌로 흘러가지. 바로 이 장내 세균총이 사체의 부패와 분해를 유발시켜. 근데 이 장내 박테리아가 사라졌으니 신체는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거야. 이런 해석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 그렇다고 그들의 시체가 보존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뼈가 줄어드는 것은 설명되지 않아. 한 성인의 남자 키가 30에서 40cm로 줄어드는 것은 장내 세균총의 역할일 수 없어. 그래서 혹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가 생전에 난쟁이였을까? 그래서 매우 작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육신불은 역사적으로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근대에도 있는데 다른 예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생전과 사후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어. 2011년 7월 티베트 승려 아추 림포체가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동일한 홍화 현상이 관찰되었지. 그의 몸은 60cm 높이로 줄어들었어.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법좌 위에 안치하고 그의 머리에 오불관을 씌우고 법복을 입혔어. 오불관은 그의 유골을 거의 모두 덮고 있어. 근데 그의 생정사진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체구는 결코 작지 않아. 너희도 이 대비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기묘한 하늘 풍경을 촬영했어. 고승의 홍화는 정말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홍화 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했어.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완전 홍화하든 일부 홍화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몸은 모두 빛을 발해.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전환과 매우 유사한데 예를 들어 석탄은 열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능한 일일까?
고승이 자신의 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 말이야.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방식. 이는 mc제곱에 따라 한번 계산해보자. 사람의 체중은 장기간 금식해도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데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얻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티베트의 그 많은 고승들이 입적하고 홍화되어 일찍이 티베트를 폭파시켰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또한 어떤 이는 스님이 사망할 당시 몸에서 반물질이 생성되어 양과 음의 물질이 서로 소멸하면서 빛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추측을 하기도 해. 하지만 이 추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에너지 방정식과 동일하다는 거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너무 거대해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아주 크다고 해. 이전에 우주 문명의 계층 구조 때 소개했던 내용인데 6단계 문명이 하위 문명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나? 역사적으로 육식물이나 완전한 홍채 형상은 항상 존재했었어.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반인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면 분명해. 그래서 난 이게 아마도 육군 문명에서 끊임없이 지구에 와 인생 체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우리 행성은 저들의 행성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행성임에 틀림없어. 한정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줘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